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 프라임 x가 2가 됩니다. 이 뜻은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그냥 답이 나와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극한은 추론이 잘 완성이 되면 직관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식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고는 있어야 되고, 이게 소수령으로 써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를 소수령 쓰라는 것은 정의적인 개념을 써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야. 프라임은 우리가 읽을 때 제일 쉽게 읽는 것은 변화율 또는 기울기,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프라임 x가 변화율이 기울기가 x가 무한대로 가면 2가 된대요. 이게 무한대 쪽에서 기울기가 2다 이런 뜻이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여튼간에 오른쪽 끝으로 가면 기울기가 2인 느낌으로, 직선의 느낌으로 되겠다 이런 뜻이야. 어떤 직관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형태는 우리는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해야죠. 이것이 뭐와 관련됐다? 평균 변화율과 관계가 됐고, 극한을 붙이게 되면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변화율 똑같은 말이고요. 아니면 도함수 정의로 넘어간다 이 말이 되겠죠. 분모가 뭐가 있어야 돼? 등간에 똑같아. 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차이가 나? 6 차이가 나니까 분모가 얼마가 있어야 돼? 6이 있어야 이게 정상 폼이야. 기본 폼. 그럼 이거는 미분 계수. 뭐라 쓸 수 있어? x가 무한대가 되니까 f 프라임 무한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냥 미분 계수라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수는 아니잖아. 값은 아니고 무한대. 근데 얘가 아까 뭐 했어? f 프라임 무한대 했잖아. 그럼 이게 얼마란 소리야? 2란 소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은 12가 답이 되겠다 이거지. 이게 직관적인 풀이입니다. 그 식을 봤을 때 이 식의 표현을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가 미분적 개념입니다. 그럼 뒤에 적분적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인데, 적분적 개념은 넓이적 개념이라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많이 풀 수가 있다. 식으로는 어떻게 풀 거냐? 어차피 6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6분의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은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놓쳤네요. 미분 가능함수. 놓치면 안 됩니다. 미분 가능함수, 연속함수 놓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보통 문제를 만들 때는 모순이 없게 만들어주게 돼 있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읽더라도 풀다 보면 맞는 말이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선다형 문제, 확 딱 참 거짓 문제 있잖아. 그 문제에서는 이걸 놓치게 되면 그냥 문제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얘는 뭐야 지금? 평균 변화율이지. 미분 가능함수에 대해서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x-3부터 x 플러스 3까지. 등호 있나요? 값이 다르니까 사이쪽이 맞겠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는 식이 있다 이 말이고, 현재 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c도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로 가겠지.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x에다 무한대로 붙이게 되면 오른쪽 식은, 이 식은 리미트 c도 무한대로 가는 fc가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6을 없애야 되니까 12가 되겠다 라고 머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평균값 정리는 학교 내신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이제 내고 있는 중이야. 내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 딱 주의사항 한 가지. 주의. 이 문제는 걸리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누구? 현재 fx 플러스 3이고 fx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다른 값이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얘를 fb-fa 뭐 x1, x2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래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얘가 f'c 이렇게 쓴다 소리잖아.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갖다가 평균값 정리야.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b하고 a 사이에 c가 존재를 하는 거야. a, b가 바뀔 수도 있고.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그러면 c가 그 사이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a, b가 다른 점이어야 돼. a, b 같은다고? 다른 점이어야 돼. 서로 다른 두 점. 다시 말해서 A랑 B랑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이 문장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존재할 때만 이 식이 성립한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353번) 4번입니다. fx가 있는데 이 구간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 두 실수란 말이 붙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b-a분의 fb-fa를 f'c 하라고 놓고 풀 거야.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위치는 모르겠고 a하고 b 사이에 c가 존재를 해야겠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3차 함수 그래프야. 자, 범위는 현재 문제는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자, A하고 B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요거는 문제에 주어졌을 거야.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점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평균 변화율 대신에 순간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 되겠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F'A 여기서부터 F'A부터 F'B까지에 대한 내용이 C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다 될 수가 있는 거지. C가 하나 결정되면 AB라고 놓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AB가 아니라 알파 베타야. 이거는 주어진 범위야. 문제 속에서 주어진 범위. AB는 요 안에 있는 AB가 되겠죠. C가 하나 결정되면 AB가 두 개가 결정이 돼야 돼. 이해됩니까? 다시 가볼게요. C가 하나가 결정되면 이 범위 안에, 주어진 범위 안에 AB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AB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C가 여기야. C가 여기야. 문제를 풀다 보면 C가 여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 AB가 두 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요거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뭘 빼줘야 돼? 이 점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변곡점 3차 함수에서는 이 변곡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달라. 문제를 풀어보면 nf'(x가) x제곱 플러스 4x야. 0하고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하고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4하고 여기가 0이죠. 맞나? 맞지? 마이너스 4하고 0이잖아. 여가 마이너스 4하고 여가 0이야. 마이너스 5는 요 정도 있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인은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여기 여가 지금 마이너스 4하고 0이야. 근데 우리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5를 넣으면 플러스 5네요. 여기가 5야. 이거 프라임 그래프니까요. 2일 때는 얼마입니까? 2일 때는 마이너스 4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나오겠죠. 동호 있으니까. 이게 프라임 그래프니까 이러면 함수값 자체가 프라임의 범위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f 프라임 c라는 것은 c가 하나 존재하면 a, b 값이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5인 이 부분, 이 점은 여기에서 변화율이잖아. 요 점을 변화가 프라임 5랑 똑같은 점은 두 개가 여기하고 여기가 주어질 거라고. 얘는 마이너스 5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두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 이 점은 마찬가지로 여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빼야 될 거 어디야? 끝값을 빼줘야 된다. 얘는 문제 안 걸렸으니까 관계없어요. 얘는 지금 어디냐면 지금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있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니까 0하고 똑같은 데는 여기 있다고. 이렇게 AB가 이쪽은 아니고 범위가 여기에 있다고. AB가 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얘,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F'C는 누구는 빼줘야 돼? 일단 5 빼줘야 되고 마이너스 4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평균값 정리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대신 이 C값은 당연히 A, B 사이에 있는 A, B 점이 두 개가 존재해야지 C가 의미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무턱대고 다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로 빠지는 위치가 끝점은 빠질 수 있다야. 그래서 변곡점도 빠질 수 있다는데 3차 함수는 변곡점 무조건 빠지게 돼요. 3차 함수는 그 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다른 함수는 다를 수가 있지. 딴 데는 연결해가지고 기울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3차 함수는 변곡점이 빠져야 되고,
우리가 보통 평균 변화율에 대한 A씨가 3차 함수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뭐가 빠진다? 변곡점. 끝점하고 변곡점을 에서의 변화율은 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얘는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끝점하고 빼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 이유는 A, B가 어떤다?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빠졌다 이거야. 알겠어요? 다행히도 범위 안에가 변곡점이 없으면 관계는 없어. 끝점만 빼면 되겠지. 끝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5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가 fx에서 제일과 제일과 m이라 할 때 라지 m을 구하시오. fx는 닫힌 구간 0, 3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뭐 미분 가능이란 소리야. 에? 끝점 존재를 하고 0에서는 미분 가능이다 이거지. t가 0부터 3까지 이 범위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는 절대값이 변화율이 4 이하이다는 것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이 말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움직이는데 F0은 1이래요. F0은 1이래요. 3이야. 0부터 3까지. 그러면 이 점에서 F3까지 변할 건데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렇지? 근데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은 4보다 절대값이 작다는 것은 가장 심하게 변할 때는 4만큼 변하고 아래쪽으로 변하면 마이너스 4만큼 변한다 이 소리잖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장 심하게 변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할 거고 또는 이런 식으로 변할 거야. 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3칸 갔으니까 13, 4 얼마 있을까? 4 했으니까 12만큼 가니까 얘가 13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F3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되겠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직관적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면 그 변화율의 맥시멈을 잡고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내용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가장 크게 4로 변할 건데 어떨 때는 0으로 변했다고 어떨 때는 1로 변했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2로 변했다고 어떨 때는 4로 변했다 이 말이야. 그래프는 4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만큼밖에 안 간 거지. 가장 높이 올라가면 변화율의 맥시멈을 잡고 계속 4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됩니까? 이게 어떤 풀이야? 직관적인 풀이라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럼 소수령은 어떻게 풀 거냐? 얘가 F'T라는 것은 T가 0부터 3까지니까 우리는 0부터 3까지니까 3-0 F3-F0 평균 변화율이지. 얘랑 누구랑 똑같다고? F'C랑 똑같다고. 뭐 현재 문제에서는 T라 적어도 되겠죠. T는 0부터 3까지 그대로 나온 거잖아 지금. 맞나요? 이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러면 F3 3 곱해주고 0을 넘겨주면 F3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F0 12 플러스 F0 해서 13하고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되는 내용이라고. 얘도 뭐 평균 변화율에 대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야. 식으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5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fx의 그래프와 두 직선 0,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f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fx는 1에서는 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fx 그래프는 세 점을 지납니다. 0, 1, 2, 0,1, 1,3, 2,1 이렇게 세 점을 지나요. 됐어요? 1이 아닌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프라임이 이렇게 됐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프랑 x는 1, x는 2.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프랑 투직선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왜 어떻게 둘러싸일 수가 있대? 그렇게 쌓일 수 있나? fx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x는 1, x는 2. 둘러싸일 수가 없는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누구 최근에 어떻게 썼냐? x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도 축하하고 누구도 축? X축 있어요. x축 있지? x축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말이 둘러싸이겠지. x축은 여기 있네요. x축은 여가 1, 여가 3, 여가 1이야. 근데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 점은 이 점을 잇는 기울기가 얼마야? 2죠, 2. 잘 봐. 이 점을 잇는 기울기가 2인데 프라임은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2인데 미분 가능이잖아, 여기서는. 그러면 얘랑 같은 순간 변화율이 2가 되는 위치가 분명 있겠죠. 요게 평균값이 정리지. 자, 그래프에서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 점이 존재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일단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얘하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 데가 존재한다는 말은 같지 않은 데도 존재를 하겠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보다 더 변화율이 더 심한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고, 평균적으로 평균 변화율의 뜻이 그거야. 평균을 내보면 똑같다 이런 뜻이거든. 접선의 기울기의 평균을 내보면 2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2가 있으면 2보다 큰 것이 있으면 2보다 작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 2보다 작은 것이 2보다 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여가 2가 된다는 말은 여기는 2보다 작고 여기는 2보다 큰 게 발생하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도 말이 안 되겠죠. 될 수 있는 그래프는 딱 이거밖에 없다 이거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응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면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백에다가 3차 함수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너희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알 거니까 여기에다가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영역이 몇 군데냐면 얘가 이 점이 점대칭이니까 200은 똑같은 영역입니다.
영역이 하나, 둘,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있는 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위에 있는 점 두 점이 만나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서 접선의 개수가 다르더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변곡점이 중요한 거야. 다음에 그래서 접선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생각하고 접선의 개수를 생각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야. 여기 개수를 한번 적어보면 우리는 여기는 한 개야. 점 찍어가지고 한번 접선을 한번 그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쪽밖에 없어.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야. 세 개. 자, 그 다음에 영역은 했고 경계로 넘어갑니다. 여가 하나지. 여가 세 개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1에서 3으로 가는 바로 가는 방법 없어. 그럼 뭔 말이야? 2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두 개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개야. 여기. 여가 하나, 여가 하나, 여기가 두 개, 여기가 두 개죠. 여기는 몇 개? 한 개입니다. 이 점에서는 한 개. 다시 말해서 곡선 위의 점의 개수는 하나, 두 개. 그럼 한 개는 확실하게 변곡점이 되겠고,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여기 안 했네. 초록색. 여기는 두 개가 되겠죠. 하나, 둘, 하나. 여기 점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개수가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점이야. 원래 두 개일 건데. 접선의 개수는 두 개다라고 나오면 별 내용을 말해준 게 없어. 알았어? 근데 하나라고 하면 말을 해준 거야. 이 점이라고. 됐습니까?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닌데 거기에 개수가 세 개, 한 개를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경계를 지을 거고, 만약 외부의 점에서 접선이 두 개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접선의 개수적인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점의 영역적인 또는 어떤 라인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알려준 거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문제가 좀 더 편해질 거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특히 우리가 많이 나왔던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이 특징이냐면 x좌표가 1 똑같죠.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2,a 2,a에서 접선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라고요. 그러면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 점에서는 한 개, 영역 이쪽이야. 이 점에서는 한 개, 이 점에서는 두 개, 이 점에서는 세 개, 이 점에서는 두 개, 이 점에서는 한 개라. 그럼 A값의 범위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이 점은 2,F2가 되겠고, 이 점은 2, 접선의 방정식 G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변수를 잡고 A라는 변수를 잡고 접선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요 점하고 요 점만 알면 경계값이 나오니까 우리는 분류를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됐어? 마찬가지로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게 나올 수도 있겠지. K,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K, 3 위에서 접선의 개수 나올 거니까 얘는 경계가 돼. 2점이 경계가 돼서 3개, 2개, 1개, 몇 개? 2개, 3개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 가로선은 특히 어디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냐면 요 선하고 요 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편이길래 몇 개야? 3개, 2개, 1개, 몇 개가? 2개. 여기는 몇 개고? 3개. 여기는 몇 개고? 2개. 여기가 3개지. 자, 다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라는 말이 문제는 접선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 그림을 그리자는 소리야. 잘 보세요. 이제 지워버릴게. 안다고 생각하고 지운 거야. 이제 알아야 돼. 보자마자 보여야 돼 이게. 접선의 개수 문제 나오면 이 그림부터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얘를 T, KT라 놓을게요. T, KT. 요 점의 좌표를,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KT를 T, KT라 놓을 거야. 말이 맞나? T, KT. Y 좌표. A, B로 놓겠습니다. A, B. 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A는 하나의 고정값이고 B라는 것은 움직일 거야. B에 따른 A, B에서의 접선의 개수를 FB라고 놓을게요. FB. A, B에서의 접선의 개수가 FB라고 넣었어. 됐습니까? 그럼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밑에서부터 보면 1개, 2개, 3개, 2개, 1개를 되겠지. 그러면 FB는 뭐가 나온다고? FB는
FB에 대한 그래프야. 여기가 얼마냐면 현재 P, Q. 여기가 P의 무슨 좌표? Y 좌표. PY를 줬고 이것이 Q의 Y 좌표가 위치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2개, 3개, 2개, 1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프가 중간에 끊겼죠. 다시 말해서 불연속점이 발생했네요. 2개가 발생했네요.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A에 따라서 A가 변할 거 아니야? A에 따라서 B의 위치가 발생할 거고 B에 따라서 B 특징에 따라서 불연속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얘를 움직여 볼게요. A 값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변화사항 없습니다. 위치만 달라지고 불연속점의 위치만 달라질 뿐이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변곡점을 지났어. 그럼 몇 개에서 몇 개를 해볼까? 몇 개에서 몇 개를 해볼게요? 1개에서 몇 개로 변했어? 이거 몇 개야? 1개야. 여기도 몇 개고 1개이지? 그러면은 연속이네. FP가 모든 실수에서 B에 대해 연속일 조건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A, B가 이 라인에 E 있으면 불연속점이 무조건 2개라고. 됐어? 그럼 이쪽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A가 고정을 줄 거고 불연속점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 이 A를 움직이면서 말했다는 것은 불연속 개수가 2개가 나올 건데, FB가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연속을 하면 A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A는 변곡점이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거를 너희들이 잘 풀러가면 일단은 첫 번째 선생님이 붙여줬던 첫 번째 그림, 요 그림에 대한 개수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야.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연습하는 거야. 첫 번째 영역 그래가지고 여기는 몇 개. 이와 똑같은 문제가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지금 만나는 그래프와 만나는 점하고 지금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과 만나는 점에서 개수가 달라질 거라고. 3개, 2개, 1개, 2개, 1개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뭔 문제 나올 수 있냐면 불연속이 나왔다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연속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좌극한, 우극한. 그럼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면서 문제를 풀 거고, 불연속점 현재 몇 개야? 2개가 되겠고, 얘를 올리다 보면 이 불연속점 몇 개야? 만나는 점이 되니까 3개가 되겠고, 좀 더 올리면 몇 개가 돼? 4개가 되겠고, 좀 더 올리면 몇 개가 돼? 이 불연속 몇 개야? 2개야. 얘가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왼쪽 오른쪽 2개야. 가운데는 연속이야. 1개.
얘는 다시 4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나 둘 셋 4개 3개 2개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경계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경계가 될 것이다 이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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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2개 경계가 3개 여기가 4개 이렇게 될 거라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장이 길입니다. 점에서 접선의 개수의 불연속점 이렇게 되는 거지. 에? 접선의 개수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할 거고 문장이 함수가 길어질 거라고 해. 문장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접선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접선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접선의 특징에 대한 얘기는 접선을 그려봐야 됩니다. 접선을 그려봐야 돼. 일단 접선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입니다. 대칭적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점에서 점이 대칭이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조금 더 멀리 가보고 달리 가볼까? 요 점하고 요 점이 대칭점이야. 대칭점이야? 변곡점이 대칭점이야? 그럼 접선 한번 그으면 접선의 개수 현재 몇 개면 개수 한 개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자냐? 쉽게 신경 안 쓰면 좀 자고 있어. 접선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쪽 점에서 접선이 있겠죠. 있습니까? 두 개는 당연히 대칭적이니까 평행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접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접점은 당연히 변곡점과 관계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3차 함수에 주어지는 이 변곡점의 위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배를 하고 있어. 변곡점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변곡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중된 문제를 낼 수 있어. 3차 함수 주고 여기 점 하나를 줬습니다. 이 점을 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알려줬겠지. 그리고 요놈의 대칭점을 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칭점인지 대칭점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고 위치적인 작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점이 주어졌다고 봤을 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성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겠지. 대칭점이라고 말을 안 해주겠지. 왜? 변곡점을 우리는 잘 안 건드니까 내가 조사를 해야 돼. 이 그래프를 그려서 점을 찍어보고 이 점을 찍어보는 거야 일단. 변곡점이 대칭일 것 같다라는 거면 조사를 해봐야지. 중점이 되는가.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것은 요 점을 알려줬다는 것은 이걸 알려줬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접점을 알려줬다는 소리는 이걸 알려줬다는 소리와 똑같아. 대칭성 얘기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는 확실하네 이제. 변곡점에 대한 대칭점을 가지고 노는 것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 그래프를 대칭 요렇게 대칭입니다.
점대칭. 이렇게 점대칭이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겠지. 한쪽을 알려주면 나머지 반대쪽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그래프가 뭐냐면 접선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할 얘기들이 많겠지. 하나를 갖고 노는 것은 별로 아니니까. 왜냐면 자, 여기선 하나지. 하나만 구하면 돼. 여기서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말은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문제는 변곡점을 지나는 수직인 선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에 대한 b 여기가 1대 2가 된다는 생각이죠. 변곡점, 접점, 교점. 그럼 3차 함수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네. 얘. 그럼 요점, 변곡점에 관한 1대 2인 P가 생성이 되니까 아주 많이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세 점 중에 몇 개만 나오면, 2개만 나오면 우리는 나머지 것들을 짝짝짝짝 구하러 갈 거라고.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마지막은 이쪽 점에서는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어요. 3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어볼게요. 한 점을 잡았어. 하나, 둘, 셋.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은 우리가 그래프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무조건 양수야. 됐어? 에이, 안 돼. 자, 봅시다. 다음. 얘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얘를 가지고 이만큼 올렸어. 이만큼 이쪽으로 올렸어. 얘는 양수, 음수 변하지 않네요. 그럼 세 개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 하나는 양수, 두 개는 음수.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변하는 위치가 발생하겠지. 그럼 얘를 어디로 내요? 밑으로 내리면 우선적으로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겠지. 맞나요? 여기서 그으면 여기는 양수, 얘는 양수, 여기는 음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더 내리면 여기는 양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양수가 되겠네 이제. 그럼 세 개의 부호가 바뀌는 위치가 분명 발생하겠네. 그럼 그 위치는 어디겠니?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되겠다고. 여가 위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네. 선을 여기를 주고 여기가 2,a를 주고 2,a를 주고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는 했지. 이 점하고 요 점 사이라겠지. 얘가 지금 요 선을 넘어가면 여가 1개, 2개, 여기가 3개, 여가 2개, 여가 1개라고. 2,a에서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야. 그러면 요 범위가 될 거라고. 됐습니까? 두 번째 세 접선의
존재할 조건. 두 번째, 세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부호하고 똑같은 말은 아마도 기울기의 곱, 부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일 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마가 되는 거라고. 두 번째는 마가 되고, 제일 아래는 뿔이 되는 거라고요. 경계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하나가 0이니까. 어렵지 않은 선이야. 이게 극대의 위치고 극소의 위치니까. 그럼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점은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이 어떤 경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다. 문제는 달리 개수적인 내용하고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에 대한 내용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아무 3차 함수나 갖고 연습을 하면 돼. 대신 3차 함수의 변곡점의 위치가 좀 정수로 떨어지는 것 같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서 쉬운 시긴 한번 나오면 요걸 한번 연습해보라고. 혹시라도 이런 유의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다 구해봐야 된다고. 어떻게 넘어갔을 때 제일 빠를 것이냐 이거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gx를 먼저 구해놓으면 이런 유의 문제는 쉽게 빨리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극대극소는 미분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접선의 부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위치, 그 위치에서 접선을 너희들이 그려봤느냐 하는 문제고, 그 부호의 변화는 극대극소 라인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